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앞으로 회전관성을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 개를 볼 텐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 먼저 간단하게 볼 우리 아주 유용한 정리인 평행축 정리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평행축 정리는 우선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을 때, 아주 복잡하게 생긴 물체가 있지만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 질량 중심을 지나는 이 지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게 아니라 요점 P에 대해서 회전, 물론 축이 여기서도 역시 수직,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회전축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과 점 P를 지나는 회전축이 서로 평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평행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점 P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과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이런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 봅시다. 뭘 보냐면 이 점 P가 이 질량 중심에서부터 길이 h가 있다고 쳐봅시다. h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거 x 성분은 a, y 성분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회전 관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걸 잘게 나눠서 아주 작은 요 dm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전 관성을 구한 다음에 모든 곳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요 회전 P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거리 r, 그러면은 요거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거는 요 P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길이는 x에서 a를 뺀 거, 당연히 이거 y 빼기 b죠. 그래서 회전관성은 r제곱을 dm에 대해서 적분한 거라고 했는데, r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우리 이거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는 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a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dm,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요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 질량 곱하기 x의 질량 중심의 좌표죠. 요거는 m 곱하기 y의 질량 중심의 좌표인데, 우리가 질량 중심을 어디로 잡았더라? 원점으로 잡았죠. 이 0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해당됩니다. 이거를 다 더한 거는 뭐가 되냐면, 요게 뭐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이에요. 그죠?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상수야. 그게 우리 뭐라 그랬죠? h제곱이라 그랬죠?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질량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전체 질량이 되고 mh제곱. i는 특정한 점 P에 대해서 i는 그거랑 평행한 질량 중심을 내는 회전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m 곱하기 h의 제곱만큼 더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간단하게 두 개 질량 중심에 대해서 거리가 각각 2분의 1씩 떨어진 요 막대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점 질량 m이 양쪽에 질량 중심에 대해서 2분의 1만큼 떨어졌을 때 요거의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은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하면 되죠. 2분의 1 m r 제곱.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도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제곱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4분의 1 L제곱 8분의 M인데, 이거 그러니까 4분의 ML 제곱. 다음과 같이 줘야겠죠. 요거는 그럼 이 축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럼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회전관성이 r 제곱이 0이니까 이건 없고, 요거는 m 곱하기 l 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4분의 m l 제곱 2배 m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4분의 l 제곱. 이렇게 되나? 이게 4분의 ml 제곱이 아니지 2분의 ml 제곱이죠. 소리 l이니까 2분의 ml. 이렇게 되나? 이게 회전 ICOM 더하기 전체 m 곱하기 h 제곱. h가 지금 2분의 l이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4분의 l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ml 제곱 더하기 2분의 ml 제곱이니까 ml 제곱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식하게 계산한 거랑 실제로 평행축의 정리를 써서 계산한 거랑 같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점질량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균일한 막대, 전체 질량이 m이고 전체 길이가 l인 물체에 균일하게 돼 있을 경우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관성을 계산해 봅시다. ICOM은 잘게 나눈 다음에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dx, 여기 있는 dm은 어떻게 구하죠? 선밀도 람다 곱하기 dx가 될 텐데, 람다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전체 길이로 나눈 다음과 같은 게 주어질 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r제곱 dm 에다가 x제곱 다음 같은 걸 곱하면 되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x에 대한 짝함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는 2배의 l제곱분의 m제곱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dx. 요거는 3분의 x 3승이니까 2배의 l제곱 m제곱에다가 3분의 1 x의 3승 8분의 l 3승이죠. 그럼 이게 24분의 1, 그러니까 12분의 1. 내가 왜 이거 제곱을 썼어? 제곱이 아니지. 쏘리. m 그 다음에 l 3승이 l 제곱 12분의 ml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벌써 하나 구했고, 그러면 요 축을 지나는 거를 해볼까? 요 축을 지나는 거는 우리 평행축 정리에 의하면 i는 ICOM 더하기 m, 이건 뭐죠?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제곱 12분의 ml 제곱 더하기 4분의 ml 제곱 12분의 1에다가 4분의 12분의 이게 3이니까 12분의 3분의 1 ml 제곱이죠. 이것도 역시 확인해 보려면 무식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l분의 m dx x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l분의 m에 3분의 1 l 3승이 돼서 3분의 ml 제곱. 평행축 정리가 맞는 거를 무식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두 개가 다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물체 중에 우리 이제 앞으로 굴러가는 물체를 여러 가지 볼 텐데, 우리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물체의 회전관성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전형적인 물체의 회전관성을 계산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중심축에 대해서 가는 고리, 반지름 r이고 전부 다 질량은 m이에요. 가는 고리, 요거는 안쪽 지름이 r1 바깥쪽 지름이 r2인 이런 원통, 요건 속이 꽉 찬 원통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요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거는 우리 괜히 계산만 복잡하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또 하나는 속이 꽉 찬 공,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속이 빈 껍질, 이건 똑같이 보이지만 요거는 속이 비어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는 골인데 회전축이 요 중심을 지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 그 다음에 그냥 직사각형 판자에 대한 회전관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요 밑에 답이 있지만 우리 항상 일반 물리에서는 답만 가르쳐주고 외워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유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유도를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계산하기 어려운데 우리 이거를 몇 개의 클래스로 구별을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요 세 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요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R1과 R2가 R로 같아지는 극한을 취하면 요거 그 다음에 R2가 바깥쪽 반지름이 R 안에쪽 반지름이 0이면 R1이 0이면 요 안에 있는 원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요거만 계산하면 그 다음에 적당한 극한을 취하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먼저 그거를 이렇게 놓고 높이가 h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안쪽 반지름이 R1 바깥쪽 반지름이 R2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R제곱 DM을 계산해야 되는데 DM 먼저 R제곱이 같은 R이 같은 부분의 집합을 보면 그게 어디냐면 회전축이 있으니까 회전축에 대해서 R이 같은 부분의 집합 원통이죠. 이렇게 있고 R 그 다음에 두께가 DR 여기까지가 R 그 다음에 두께가 DR 요 물체의 회전관성을 계산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먼저 요 물체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우리 균일하게 돼 있다고 하면 밀도를 로라고 합시다. 로랑 m 사이의 관계는 구할 수 있죠. 로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사이의 관계는 보고 우리 dm은 요 연두색 얇은 껍질의 dm은 어떻게 계산하나? 저거에 로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요 위에 있는 요 껍질을 보자 이거예요. 요게 dr이고 요게 r이야. 이거 면적을 계산해야 되죠. 물론 면적은 위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파이 r 플러스 dr의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을 빼면 파이 r 제곱은 빠지고 2배 r dr 플러스 파이 dr의 제곱인데 dr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이걸 무시하고 2파이 r dr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뚝 잘라서 쭉 피자 이거예요. 쭉 피면 어떻게 되죠? 세로가 dr 그러니까 2파이 r 이 직사각형이 되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거랑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 껍질을 깎으면 사과 이렇게 휘어 있는데 사과 껍질을 깎은 다음에 쭉 피면은 사과 껍질이 뚝뚝 금이 가잖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똑바로 피면은 안쪽은 늘어나고 바깥쪽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형이 생기는데 이렇게 늘려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나요? dr이 작으면 그런 변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r은 변형은 dr의 제곱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뚝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생각한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된다. 그럼 dm은 당연히 위의 면적 로 높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회전 관성은
R1부터 R2까지 2파이 로 H R에다가 dr인데 여기다가 R제곱을 더 곱하니까 R3승 dr. 이거는 R3승을 적분하면 4분의 R4승이 되니까 2분의 파이 로 H R2의 4승 빼기 R1의 4승. 근데 이제 로와 M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죠. M으로 우리 로는 우리가 도입한 거니까. 그럼 로에다가 파이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요게 속이 빈 원통의 부피죠. 그래서 로를 곱한 게 M이 돼야 되죠. 요거를 두면 우리 요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이 로 H 인수분해하면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2분의 1 R2 제곱 플러스 R1 제곱이 되죠. 요 앞에 있는 요게 뭐냐 하면 M이죠. 따라서 2분의 1 M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값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 중에서 R1과 R2가 R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MR 제곱이죠. 근데 우리 이건 당연하게 계산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체들이 반지름 R인 곳에 있으니까 R 제곱에다가 질량 M을 곱하면 되죠. 여기는 요거는 R1이 0, R2가 R, I는 2분의 1 MR 제곱. 그래서 우리 요걸 보면 요거랑 멀리 회전축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 관성이 더 커지게 되죠. 요거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 안쪽에 R이 작은 부분에 있는 게 더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보다 작은데 그 작은 효과를 다 계산해 봤더니 반만큼 줄어들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 구껍질을 생각해 봅시다. 구껍질은 어떻게 생각? 구껍질을 생각하면 속이 꽉 찬 공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구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여러 개가 섞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구껍질에 대한 회전 관성을 계산하면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껍질이 중요한데 우리 이때는 적분하는 게 좀 복잡해요. 우리가 소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 구면 좌표계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우리 복잡하지만 우리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살펴봅시다. 구가 있어. 이것도 역시 회전축이 있고 뭐냐면 이 회전축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을 보는 거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을 보면 요런 띠가 그렇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띠는 어떻게 하냐? 요 질량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여기까지의 각도를 우리 보통 Z축에서부터 정하니까 Z축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 우리 다시 여기까지를 세타. 그 다음에는 요 사이 각도를 위의 각도 세타, 여기는 그 차이를 D 세타라고 합시다. 아주 작은 각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원호의 길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R D 세타가 되죠. 이게 R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어떻게 되나 R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껍질이니까 면 질량 밀도 시그마 단위 면적당 질량이라고 하고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체 구의 질량이
4파이 r 제곱에다가 시그마를 곱한 게 m이 될 테니까 시그마와 m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고, 여기 있는 요 띠의 질량은, 띠의 면적 어떻게 한다 그랬죠? 뚝 잘라서 쭉 펴. 뚝 잘라서 쭉 피면 가로가 r d 세타, 세로가 요 반지름 r sin 세타가 반지름인 원이죠. 2파이 r sin 세타, 여기다가 시그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2파이 r 제곱, r은 일정하니까 시그마 sin 세타 d 세타. 이제 다 구했네. 뭘 다 구했냐면 i는 r 제곱, 이제 r 제곱은 이게 요게 r이죠. r 제곱은 r 제곱 sin 제곱 세타. 복잡해. 2파이 r 제곱 시그마 sin 세타 d 세타. 이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sin 세타 d 세타, 이건 세타는 제로부터 파이까지죠.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놓고, 그럼 어떻게 되나? 코사인 세타를 x로 놓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dx. 그래서 이거는 2파이 r 4승 시그마 인테그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원래는 여기 파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1이지만 요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건 또 짝함수 혹은 우함수니까 제로부터 1까지의 2배를 쓰면 되니까 이거는 4파이 r 4승 시그마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3분의 1, 3분의 2네. 그래서 3분의 8 파이 r 제곱 시그마로 쓰고 r 제곱 쓰면 4파이 r 제곱을 끄집어내면 3분의 2 m r 제곱.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 mr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요 나머지 속이 꽉 찬 거,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